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생각 외로 많은 수에서 신생아 감염이 됩니다. 신생아 폐혈증도 올 수도 있고, 뭐 균혈증, 폐혈증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 병원에서도 했었는데, 십몇 년 전에 루틴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삭감이 되면서 의료보험공단에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엄마한테는 산욕기 감염, 그리고 아기한테는 신생아 폐혈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그룹 B의 그 B군의 A, B, C, D가 있는데, 그룹 B 연쇄구균에 의한 신생아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여성의 질에 상재하는 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여성 그 질내, 질환의 정상 세균총이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이런 데도 다 피부에도 균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균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우리 배양 검사 할 수 있어요. 그냥 가격도 비싸지 않고 가서 이렇게 우리 질 분비액으로 그거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배양을 하면 됩니다. 쉽게 배양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분들의 한 20%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또는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에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임상적 의미는 바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조산이나 조기 양막 파수일 때 아기를 낳아보면 생각 외로 그 조산에 의해서 애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기가 폐혈증 같은 게 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생아 폐혈증과 관련이 있다고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출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우리 보통 이제 여성 그 생식기에 여자 10명당 2명, 약 20%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태어난 애가 1000명이라면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신생아 폐혈증이 됩니다.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있다고, 아까 20% 있는데 애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1000명당 2~3명, 0.2%, 0.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내 면역력이 괜찮으면은 뭐 트럼프도 건강하죠. 그러니까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냈고, 우리가 이제 지병이 있는 분들, 요양병원 같은 데 있으시면 막 집단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죠. 똑같이 이 균에 감염된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이제 질로 나오니까 아기가 감염이 돼도 정상적으로 건강한 애들은 그래도 다 이겨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조산이나 조기 양막 파수 애들은 결국은 아기가 작고 체중도 적고 조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생아 폐혈증이 많다. 1000명당 2명이지만 그런 애들을 비교하면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균에 감염된 산모의 산도를 통해서 태어난, 특히 이제 조산이나 이제 양막파수, 조기 양막파수가 되는 아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특히 이제 24시간 이내에 폐혈증이 발생하고, 균혈증, 폐혈증, 그것 때문에 뇌수막염이 발생하고, 뭐 페리벤트리컬 루코말라시아라 그래서 백색 연화증, 뇌성마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산아 같은 경우는 항생제 투여를 예방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나마 이제 예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35주부터 7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37주는 벌써 아기 낳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요거 이제 결과 나오는 지가 이제 한 2~3일 걸리기 때문에 35주에 이제 모든 산모를 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아기가 적거나 뭐 문제되는 산모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모든 산모를 하면 좋겠죠. 그 배양 검사를 해서 그룹 B B군 연쇄구균을 우리가 이제 배양하는 검사를 35주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질 쪽 하는데 보통 질 쪽으로 하죠.
양성이 됐을 경우 예방적인 항생제를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응증이 있어요. 적응증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될 경우인데 이건 당연히 아기한테 안전한 항생제입니다. 이전에 영아에 심각한 그런 그 비균 연쇄 질환이 있었던 경우, 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현 임신 중에 비균 연쇄 구균 세균류가 있을 경우, 진통이나 양막 파열 없이 예정된 제왕절개 수술이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 임신 중에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왕절개 수술은 제외하죠. 왜냐하면 그 산도를 통해서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원인을 모르는 그 비군 연쇄균주를 이제 그 했는데 이제 배양 검사를 안 했으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또는 검사를 모를 때. 아마 결국 얘기해서 결과를 잘 모르는 경우는 있다고 보고 해라. 그리고 37주 이전의 분만이거나 그 양막 파수가 이제 18시간 이상이 되면은 신생아 폐혈증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또는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예방적인 항생제의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예, 읽어보니까 더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산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양수 파열했을 경우 또는 양수 파열하고 18시간 있을 경우 또는 또 이제 산모 체온이 38도 이상, 한마디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뭐 또는 이제 아예 안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감염됐다고 보고 해라.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항생제를 왜 쓰냐? 뭐 그렇지만 이거는 좋은 항생제다. 애기한테 이익한 항생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생제는 이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은 FDA 그 프레그넌시 카테고리에서 이제 B 정도로 큰 문제 없는 거고, 페니실린이나 암피실린,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은 IV로 주로 이제 우리 정맥 주사로 넣는데, 그게 싫으면 이제 먹는 거에서 흡수율이 좋은 암피실린, 뭐 아묵사실린인데 암피실린 같은 거라든가, 세파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 아주 간단한 항생제예요. 굉장히 싸고 기본적인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이 심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이게 또 문제가 오히려 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항생제를 안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 이유로 감기 항생제들을 드셔서 재균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즉 비군 연쇄구균은 정상 산모의 20%에서 있고, 특히 이제 조산이나 조기 양막 파수 했을 경우 아기의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데,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데 페니실린 정도만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생아 폐혈증이나 또는 신생아 뇌수막염 같은 걸 막아서 아기가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35주에 시행하는 게 좋고 아주 여건 등에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산이나 조기 양막 파수 하시는 분들은 이 균 검사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